장모가 김장날 사위에게 김치 싸다고 때리고 딸 시댁에 김장을 통째로 부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70을 넘긴 춘자는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이 그날 사위를 향해 평생 단 한 번도 안 쓰던 손을 쓰고 맙니다. 왜였을까요? 일장 딸의 손에서 시작된 이상한 조짐. 저녁 바람이 천천히 골목을 스쳐 지나가던 시간, 춘자는 늘 그랬듯 평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죠. 그런데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딸 수진의 이름이 떠 있었고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어 춘자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춘자는 작은 불안이 가슴속에 퍼지는 걸 느꼈어요. 엄마나 너무 아파 수진이 힘겹게 말하자 춘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의 어둠이 조금 더 깊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또 시댁에서 무슨 말이라도 들었니? 하고 물었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후 메시지로 사진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손은 붉게 부어 있었고 마디마다 갈라진 자국이 선명했어요. 춘자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힘들게 손을 써야 이 지경이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저렸죠. 이어서 도착한 수진의 목소리는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장하러 갔는데 나 말고는 누구도 안 움직였어. 시누이들은 화장만 고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나한테만 계속 일을 시켰어. 손에 감각도 없어. 춘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딸이 결혼한 뒤로 단 한 번도 자신을 힘들게 한다며 하소연한 적이 없던 수진이었기에 이번 상황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주방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춘자는 차를 내려놓으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참고 살아온 딸이 결국 이런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할 정도라면 그 뒤에는 분명 그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었겠죠. 그날 밤 춘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이 터진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고 어린 시절 작은 일에도 손을 다치면 울먹이던 딸이 생각났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분노가 서서히 차올랐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계속 반복되었고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날 일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춘자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장 뜻밖의 방문과 불편한 미소, 아침 햇살이 아직 차갑게 내려앉은 시간, 춘자는 부지런히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전날 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오늘은 분명 딸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한 상태였죠. 그런데 빗자루를 들고 고개를 든 순간 마당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저 왔어요. 사위 건우가 양손을 털어 올리듯 가볍게 흔들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고 어쩐지 여유로워 보였어요. 춘자는 순간적으로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딸의 붉게 터진 손이 문득 떠오르며 마음이 가라앉았죠. 건우는 신발도 제대로 털지 않은 채 마당에 성큼 들어서더니 가까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숨도 고르기 전에 말을 이어갔어요. 장모님, 김장 다 끝났죠? 저 오늘 축구 봐야 해서요. 빨리 좀 끝나면 좋겠어요. 춘자는 빗자루를 쥔 손가락이 잠시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건우는 그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리를 슬쩍 꼬며 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휴, 어제 시댁에서 김장하고 왔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처가 김장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춘자의 시선이 건우의 얼굴에서 천천히 그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깨끗했어요. 붉은 기운도 상처도 없었죠. 그 모습이 전날 딸이 보내준 사진과 겹쳐졌습니다. 대비가 너무도 뚜렷했기에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뒤틀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지만 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건우는 여전히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그냥 배달 김치 시키면 안 돼요? 요즘 다들 그러잖아요. 춘자는 더는 빗자루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건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흔들림이 잠시 스쳤습니다. 어젯밤 딸의 떨리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서 울렸고 손사진이 마음속 깊이 파문처럼 번졌어요. 마당 공기는 서늘하게 가라앉았고 그 순간 춘자는 느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달라질 것 같다고요. 삼장 무너지는 인내의 마지막 조각. 춘자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리려 했어요. 하지만 건우의 말투는 여전히 가볍고 주변 공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 화면을 넘기며 흥얼거리기까지 했어요. 춘자는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게 버틴 하루였는지 떠올릴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건우는 휴대전화를 보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휴, 저 진짜 어제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시댁 김장도 힘들었는데 오늘은 더 오래 걸리네. 장모님, 일 좀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춘자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허리를 펴며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단해졌고 말없는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요? 라는 마음이 조용히 얼굴에 스쳤습니다. 건우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듯 다리를 까닥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집에서는 다들 쉬엄쉬엄 했거든요. 첫째 며느리인 수진이가 거의 다 했죠. 아, 장모님도 아시죠? 첫째 며느리는 원래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춘자의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끊어졌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았던 장면, 떨리던 딸의 음성, 붉게 갈라진 손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다시 떠올랐어요. 그녀는 조용히 장갑을 벗어 손에 쥐고 손바닥을 천천히 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외출용 앞치마가 가볍게 흔들렸고 바람은 잦아든 듯 고요해졌습니다. 건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춘자의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춘자는 서서히 걸음을 옮겼어요. 무겁지 않은 걸음이었지만 묵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의 작은 소리들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건우는 당황한 듯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지만 춘자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어요. 딸을 위해 참아왔던 감정들이 더 이상 눌러둘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이었죠. 그 순간 건우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었고 춘자의 인내는 조용히 마지막 조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장갑을 더 단단히 쥐었고 따뜻했던 햇살은 어느새 긴장으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의 마음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죠. 사장 멈춰버린 마당과 한 번뿐인 손바닥. 춘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건우 앞에 섰습니다. 한 구석에서 오래 참아온 감정이 천천히 떠올랐고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건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떨떨한 표정으로 춘자를 바라보았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춘자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지만 단단했어요. 순간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작은 바람도 멈춰선 것처럼 느껴졌고 주변의 소리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건우는 움찔하며 몸을 살짝 뒤로 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팍! 묵직한 소리가 정적 속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장갑에 스며 있던 양념이 건우의 뺨에 선명하게 튀었고 붉은 자국이 그의 얼굴 위에 번져갔습니다. 건우는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잃었어요. 손을 뺨에 가져가며 천천히 춘자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고 살아온 삶 속에서 처음으로 분명한 경계를 그어야 한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죠. 춘자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시댁에서 혼자 손이 터지도록 김장을 했다. 너는 그걸 당연하다고 말했죠. 어제 한 일, 오늘 한 말 모두 생각 없이 한 행동입니다. 건우는 입술을 떨며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상황의 무게가 뒤늦게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지만 마당은 여전히 적막했고 작은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와 춘자 사이에 멈춰 있는 듯 했어요. 춘자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손등 위에 묻은 양념이 말라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행동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건우도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랜 침묵의 끝이라는 것을요. 마당 공기는 다시 서서히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의 여운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춘자는 손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돌아섰고 건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깊은 후회를 삼키고 있었어요. 오늘의 한 번뿐인 싸다구는 그에게 필요한 경고였고 어쩌면 앞으로의 변화를 시작하게 될 첫걸음이었죠. 오장 김치통을 씻는 손과 시작되는 침묵. 싸다구의 여운이 마당을 감싸고 있었던 그 순간 춘자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건우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숨은 고르게 들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건우는 여전히 뺨을 쥔 채 말을 잃고 있었고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더 이상 그의 변명을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춘자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치 좋아하지요? 건우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게 울리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얘 뭐 좋아하긴. 그의 대답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춘자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좁혔어요. 좋아요. 그럼 내 시댁에서 받은 김치 그거 다시 가져가죠. 이제 그 집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건우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떨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하지만 춘자는 단단한 손으로 차 열쇠를 집어들고 마당 한가운데 놓인 김치통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결심으로 인해 더욱 묵직해 보였어요. 김치통 3개의 뚜껑이 하나씩 열리며 매운 양념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춘자는 통을 차 트렁크 쪽으로 밀어 올렸고 몸이 작은데도 놀라울 만큼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건우는 당황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잠깐만요, 그건. 하지만 춘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입 다물어요. 남의 집 딸은 부려먹으면서 받은 건 이렇게 편하게 가져갔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건우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마당에는 바람이 잠시 불어와 찬기가 돌았고 김치통이 트렁크 안으로 차례대로 실리며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안에 오래 남아있던 침묵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트렁크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는 다시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춘자는 손에 묻은 양념을 천천히 닦아냈고 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딸이 떨려 보냈던 손사진이 새롭게 트렁크에 실린 김치통과 겹쳐 보이며 건우의 가슴을 조여왔어요. 춘자는 마당을 한번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이제 갑니다. 이 김치는 가져가서 당신네가 어떻게 얻은 건지 제대로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심을 확인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건우는 그 앞에서 더는 변명도 억지도 내세울 수 없었어요. 오늘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 시동이 켜지는 순간 마당의 공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춘자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이 단호함만 남아 있었고 건우는 그 진심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시작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죠. 육장시댁 마당에 떨어진 붉은 파도. 차는 고요한 도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춘자의 두 손은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 쌓인 답답함이 서서히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건우는 꼼짝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뺨에 남은 붉은 양념 자국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고 그 자국만큼이나 마음도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죠. 차 안에는 말 한마디 없었고 긴 침묵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이 화초에 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온한 모습이었지만 춘자의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천천히 열었고 그 소리에 시댁 식구들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어머, 사돈 웬일이세요? 시어머니가 급히 다가오며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춘자의 얼굴을 본 순간 금세 굳어버렸습니다. 춘자는 말없이 트렁크 안의 김치통을 바라봤어요. 손가락 끝이 아주 천천히 첫 번째 통을 들어 올렸고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마당 중앙까지 걸어간 춘자는 통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단단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도 떨림도 없이 김치통을 기울였습니다. 와르르. 붉은 양념과 배추가 한순간에 흘러나와 마당 바닥을 새빨갛게 적시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듯 외쳤고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굴리며 다가왔습니다. 사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춘자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오랜 세월 참고 살아온 사람의 깊은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 김치 우리 딸 손 터지게 해서 얻은 거라면서요. 그러니 책임지셔야죠. 그 말에 시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젯밤 딸 수진이 혼자 김장을 하며 손이 갈라진 사실을 당연하다는 듯 넘겼지만 지금은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붉은 양념이 발끝을 타고 흘러가며 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춘자는 두 번째 통을 들어 다시 한번 기울였습니다.
와르르. 양념 물결이 마당의 돌틈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람마저도 잠시 멈춘 듯 고요했어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건우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무게를 이제야 이해하는 듯 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무심코 넘겼던 말과 행동이 딸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장모가 왜 이곳까지 와서 김치를 쏟아내는지 비로소 마음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세 번째 김치통도 마당에 붉은 물결을 더했습니다. 마당은 어느새 김치 양념으로 가득 찼고 시댁 식구들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춘자는 통을 내려두고 손에 묻은 양념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의 딸을 이렇게 대했으면 최소한 그 대가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끝은 높지 않았지만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시누이들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 붉은 파도는 단순한 김치가 아니라 수진을 대신해 춘자가 흘려보낸 억울함이었죠. 춘자는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작았지만 강했고 바람은 조용히 그녀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야 조금 가벼움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7장 서로 다른 자리에서 시작된 하루. 김치통을 쏟아낸 뒤 며칠 동안 새 집안은 묘한 정막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누구도 크게 말다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울리는 카톡 알림은 택배 안내뿐이었고 그 외에는 어떤 감정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춘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주전자를 올리고 뜨거운 물이 끓는 동안 천천히 딸의 집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전화할까 말까? 손끝이 가볍게 움찔했다가 이내 무릎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본인이 먼저 위로를 건넬 차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스스로 정리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노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전자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그 소리 속에서 춘자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하루를 편안히 살아보기로요. 그녀는 묵직한 외투를 걸치고 마을 장터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팔짱 장터 심부름과 오래된 인연들. 장터에는 겨울 채소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아침 햇살에 배추잎이 서늘하게 반짝였어요. 춘자는 장터에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수님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자 언니 며칠 전 그 일 동네에 소문이 좀 났더라고. 춘자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수님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더니 괜히 넘어가는 듯한 말투로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잘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춘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바구니 끈을 조금 더 꼭 쥐었을 뿐이었죠. 수님 아주머니는 그 침묵만 보고도 모든 걸 이해한 듯 자신의 배추 2개를 슬쩍 춘자의 바구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김장은 천천히 하면 돼. 그 말에 춘자는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미소가 장터에 찬 공기를 조금 데워주는 듯 했어요. 구장 건우의 느린 움직임. 한편 건우는 회사에서도 자꾸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뺨에 남아있던 붉은 흔적은 사라졌지만 마음에 남은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가볍게 어깨를 치며 물었습니다. 형,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건우는 웃으려다가 입꼬리가 어설프게 올라간 채 멈췄습니다.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그 말조차 어색했죠. 하지만 동료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깊게 반성하고 있을 때는 잡담보다 침묵이 더 위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건우는 문득 마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저절로 김치 재료 쪽으로 뻗었어요. 배추 한 포기 앞에서 그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뻗어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그에게는 결심처럼 느껴졌죠. 십장 어머니의 방문. 그로부터 이틀 뒤 춘자의 집 마당으로 누군가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고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리를 한 번씩 멈추고 표정을 고쳐 잡으며 겨우겨우 현관에 다다랐죠. 춘자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인기척을 듣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고개를 아주 깊게 숙였습니다. 말 대신 잠시 떨리는 손끝으로 작게 내민 봉투 하나,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춘자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그저 가볍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조금 더 넓게 열어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한 손짓을 했습니다. 둘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사이사이에 잔잔한 숨소리만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서 둘의 관계는 아주 조금씩 바람에 흔들리는 겨울 햇살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11장 다시 마주 앉은 세 사람. 며칠 후 건우는 배추 2포기와 파, 마늘을 박스에 담아 수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 선 그는 손잡이를 잡았다 놓고 또 잡았다 놓고 마치 숨을 고르듯 여러 번 반복했죠. 문이 열리자 수진은 그 박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야 이건?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같이 해보고 싶어서. 수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작은 고무장갑을 꺼내 건우에게 건넸습니다. 건우는 그 장갑을 받아 천천히 손에 끼웠습니다. 손끝이 어색하게 덜그럭거렸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수진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김장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와 싱크대에 물 흐르는 소리만이 오래된 마음의 골을 천천히 메우고 있었죠. 12장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어둠 속에서 밤이 깊어갈 무렵 수진의 집 부엌은 김칫국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현관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춘자였습니다. 딸이 김장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나온 것이 아니라 문득 마음이 움직여 잠시 얼굴을 내밀고 싶어졌던 겁니다. 문이 열리자 춘자는 말없이 부엌 내부를 바라봤습니다. 건우는 고무 장갑을 낀 채 서툰 손짓으로 배추를 넣고 있었고 수지는 그 옆에서 작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말없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배추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천천히 한 포기 또 한 포기 김치를 속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대단한 화해도 극적인 눈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끝에서 닿는 미묘한 움직임,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시선, 숨을 고르는 작은 목소리들은 서서히, 정말 서서히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13장 따뜻한 김치 냄새가 남긴 희망. 김장이 끝나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따끈한 국물 한 그릇씩 나누었습니다. 건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살짝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일 뿐. 수지는 그 모습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다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춘자는 딸과 사위의 모습을 보며 말없이 목에 걸린 스카프를 가볍게 만졌습니다. 그 손끝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걱정이 조금은 풀려나오는 듯 했습니다. 창밖의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들은 어색하게 겹쳐지다가 천천히 하나의 모양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지는 오래 묵혀둔 작은 담요 하나를 꺼내 어머니의 어깨에 조심스레 둘러주었습니다. 춘자는 잠시 손을 가만히 얹어 그 담요의 촉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아주 가늘게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에 닿는 눈송이들이 사라졌다 생기기를 반복하는 것을 바라보며 춘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내년 김장은 올해보다는 좀 따뜻하겠구나.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건우도 아주 조심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같은 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있었습니다. 눈발은 더욱 잔잔해졌고 그 조용한 소리 속에서 세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죠. 그렇게 그 겨울밤은 조용히 아주 따뜻하게 한 집안의 마음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춘자 여사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사람 사는 건 결국 마음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되죠. 오늘 이야기 참 속도 뜨겁고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이야기 속으로 가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